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렙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우리가 숨구멍이 도둑골, 즉 대천문에 있는데 이 대천문 자체가 볼록 튀어나온 사람일수록 사람이 도덕적입니다. 즉 맞습니다. 성자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걸 보면 부처님을 보면 부처님 가운데 도둑골 자체, 대천문 자체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솟아있죠. 이것은 뭐냐면 하늘과의 통신이 잘 되었다라고 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늘의 기운을 많이 받게 되면 이 도덕골이라는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부처의 대천문 쪽을 보면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올라간 부분은 하늘과 통신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무속인들도 챔빗으로 머리를 쫙쫙 빗는 것도 하늘 조상님한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인당 자리에 점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사고를 가졌다고 해도 볼 수가 있지만, 인당에 점이 있는 사람은 점은 제거해 주는 게 좋고요. 점이 있다는 것은 일찍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를 일찍 떠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당에 점이 또렷하게 있는 사람들은 40대 이후에 대발복을 하게 됩니다. 요즘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면 정신은 덜 힘듭니다. 새나 예. 개는 정신은 힘들지 않고 몸이 힘듭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를 잘 되짚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없어도 힘들고, 그러니까 적절한 게 좋더라. 제가 항상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평범함이 곧 최고다. 평범함이야말로 그만큼 행복의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직위를 취했으면 내려와서 평범하게 사는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은 버릴 줄 알았는데 버리지 못하니까 끝까지 가다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 집착이라고 하죠. 집착입니다. 예. 그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좋게 될 리는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현재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는 행동 자체가 원래 해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말이 많이 한 사람들이 똑같은 말에 욕을 하는 사람도 입에 발렸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인데, 그거죠. 지금 해본 놈이 해보는 거예요. 지금 예.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본인의 속 얘기가 나온 거죠. 여태까지 그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 내심을 보면, 내면을 보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만큼 언론 플레이할 정도로 이 사람이 급하게 있다, 절벽에 서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달에 오는 대꽝이거든요. 이거는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에서 그렇게 일단 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지가 얼마나 일을 한 만큼 당하는 것이죠. 검사 정도 되면은 사실은 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직위도 있고, 맞습니다. 예,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네. 너무나 젊은 나이에 단맛을 본 것이죠. 직위의 그렇죠. 단맛, 네, 또 검찰의 단맛, 또 위에 파는 단맛, 이런 거 단맛을 본 것이죠. 동훈이의 사주를 개인적으로 풀어봤을 때는 선생님이 제가 이 풀어드리면 아마 굉장히 놀라리겠지만 여기서 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항상 그 눈에서 그 사람의 기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훈인을 보면 눈이 날카롭고 그 사람의 내면이나 생각 자체가 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눈빛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고, 예. 예. 엠네지아 선생님 언론개혁 등급된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봉급을 갖다 주지 않는다거나, 나는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 놀고 있다거나, 시어머니 가서 구박을 한다거나, 또 스트레스에 굉장히 쌓여있을 때 태아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아, 임신 중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네. 때. 자, 예. 1번1번. 정신이 상한다, 2번 이마, 3번 귀, 4번 아이가 몸이 약하게 나온다. 다 들어가는 건데 이 중에 가장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가 발달이 되지 않는다. 임신 중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가 1번 정신이 상하게 된다. 2번 이마가 영향을 받는다. 몇 번일까요? 귀, 이마 좁음. 2번은 이마. 김정수 선생님 2번, 아보카도 선생님 3번, 수플리 선생님 1번이네요. 뇌에 영향을 줘서 정신이 나빠진다. 박현 선생님 귀, 선우 선생님 3번, 박성철 선생님 2번, 이규광 선생님 3번. 아, 국향 선생님이요? 아, 이, 예. 이국창 선생님은 국변이 아니고 민변입니다. 네. 민변 쓰셔야 민변입니다. 됩니다. 민변. 조금 힘들다 민변입니다. 자, 그 다음 김미자 선생님 3번, 송일항 선생님 1번, 박수아 선생님 1번, 김주현 선생님 또 1번 정정입니까?
역시 약간의 변덕이 존재하는군요. 유영민 선생님 자, 김용 선생님 2번, 박 교수님, 박 대표님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저희 학생. 예. 네. 거기 너무 맞죠?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저씨와 문제 발생이에요. 네, 델루나님은 산만한 아이가 나온다. 아저씨가 그리 미워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 달 아저씨와 아주 참으셔야 됩니다. 아저씨가 진상으로 보입니다. 네, 예. 됐습니다. 예. 자, 한상수 쌤이 1번, 유건 쌤이 1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신 시에 힘이 들면 가장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귀입니다. 귀인데요. 귀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전두골, 즉 이마가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마가 작게 나옵니다. 사실은 귀가 뭐 좀 휘어졌다 치더라도 사랑을 못 받아 치다 좋은데 이 머리까지 나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마의 발달, 즉 전두골이 발달이 안 됩니다. 이마가 작으면 머리도 나쁜가 봐요, 대표님. 그렇죠. 그렇네. 이마가 넓어야 됩니다. 이마가 넓게 나야 되는데 이마가 좁게 나오고 전두골 자체 이마가 발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는데 며느리가 가졌는데 절대 며느리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고 좋은 말도 하지 말고 나쁜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나쳐야 돼요. 며느리한테 시부모가 이야기가 나는데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있는 돈만 팍팍 주머니 이어주고 그냥 오시면 돼요. 그러시면 아이의 이마가 좋아집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미워도 임신했을 때는 손에 돈을 쥐어주라.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갈 때마다 1, 20만 원씩 꼭꼭 손에 쥐어주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네, 손주들을 위해서. 예쁜 손주를 오려면 성격 좋은 사주야 딱 결정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태교 잘 받는 게 어디예요? 태교 잘 받고 날 잡고 애 놓으면 말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예. 말에 날 잡고 나서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저 아시는 분들도 와서 항상 놀랍니다. 어떻게 선생님 이야기한 대로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정말요? 그럼 예, 이렇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주만 알면 그 사람 행동을 다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의 형태와 사주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전문가다 아니다. 또는 현재 대표가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앞날이 깜깜하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훈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의 성격 그대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시간은 탯줄을 딱 끊는 시간이 바로 그 아이가 태어난 시간이에요. 애를 끄집어내는 시간이 아니고 애를 끄집어내서 탯줄을 자르는 시간이 바로 그 아이의 시간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데가 날 잡을 것 같으면 그냥 놓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냥 놓으세요. 그냥 놓는 게 나아요. 비전문가한테 애는 절대 놓지 마세요. 시간 잡지 마세요. 참 태길이요. 엉성한데 그러니까 전문가 아닌 분들한테 괜히 태길 잡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그냥 낳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름 짓고 태길이라고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사주를 제대로 못 풀다 보니까 이게 다 어그러지게 나온 거예요, 애를 갖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지만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진짜 전문가가 없어요. 믿지 마세요, 선생님들. 박혜수 선생님. 네. 박혜수 선생님의 사주를 제가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석 지나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사주만 한다면 그냥 행동 바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라는 걸. 피부가 얇은 데다가 얼굴이 번질번질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빈상입니다. 태일 받고 났는데 편관이 3개가 되고 사주가 정말 정성현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비전문가한테 절대 보지 마세요. 절대 그냥 놓으세요. 그럼 선생님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편관과 정관의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한다 치더라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편인과 정인의 차이도 잘 몰라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하지만 사주를 보고 풀지를 못해요. 사주를 하루 전에 달라든지 몇 시간 전에 미리 달라든지 사주를 주면 내가 읽어서 보내드릴게 하는 이런 것들 때 믿으면 안 됩니다. 이름이 예를 들어서 네. 사주와 그 이름이 괜찮다면 맞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장명 전문가들이 사주 명리학을 먼저 완전히 다 깨고 나서 장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명리학도 안 되면서 장명을 한다는 것은 컴퓨터에 찍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찍는 컴퓨터가 사주를 푸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주를 정확하게 보면 얘 이 글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글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마지막 글자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딱 있어서 이 글자가 어떻게 매듭이 짓고 또 전체 획수가 어떻게 들어가며 이런 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름이 대운을 바꿀 수 있나? 못 바꾸기 때문에 이름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제가 이름 좀 바꾸시죠. 예를 들어서 김병녀 이름이 사주하고 맞아요. 이름 좀 바꾸세요. 왜? 사람들이 외우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고 부르기도 힘든데 이거는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름을 바꾸라 그러죠. 이름 조금 덜 지었다고 만약에 40% 이하가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은 이름을 일부러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 이상 되면 뭐 괜찮습니다. 그냥 가져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30%다.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안 바꾸면 할 수 없는 거고. 네네. 왜? 안 바꾼다 해서 자기 운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직장 생활하면 바꿔야 되겠죠. 부른 이름이 이상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싫으면 뭐 괜찮습니다. 뭐 내 이름 올릴 데 없으면 상관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렇지만은 이름이 너무 좀 불편할 때는 바꿔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슈가 뭡니까? 자, 당대표 레이스를 처음에 두 분이었다가 이제 세 분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이제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네. 이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각자의 포부가 있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물론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의지라고 저희는 보겠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선거에 자신이 있고 민주당의 취약자인 지지율을 10% 올리겠다. 땡땡에서 지지율을 10% 올리겠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친 분이 계신데요. 어느 분일까요? 대표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답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 김부겸 씨가 그랬습니까? 네. 선장이 중간에 배를 내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임기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해요. 김부겸 씨의 그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김부겸 씨는 사실은 잘 모르셔서 그런데 투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오뚜기 같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분보다 이분이 된다면 아마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기억하려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 뜻입니다. 결과가 다 뺏긴다. 뺏긴다는 것은 주변인 아니면 나아가서 미통당한테 좀 밀릴 수가 있다 이래 보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당은 당대표의 운이 약간 더 크게 차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운 좋은 분이 당을 이끌어가는 게 그렇죠. 지지율도 오르고 세 분 중에 그나마 운이 박주민 좋은 분이 의원의 이 사주도 오프라인 다음에 오시면 제가 사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성향 자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물론 우리는 그냥 볼 때는 넉넉넉넉하고 여유롭고 지식인 같이 이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면을 파봐야 그 사람을 아는 것이지 겉보기에 이야기하는 번드르르하게 속았으면 안 됩니다. 그나마 세 분 중에 조금 낫지만 운이 조금 받쳐주지 않는다. 그 운이라는 게 어떻게 임기 2년 동안 그렇다는 거죠, 대표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분은 누군지 한 분은 상관계에 식신을 쓰는 사람이고 죄를 쓰는 사람이고 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 분은 그렇고 이분 자체는 굉장히 투지가 있고 열정적이지만 운이 들어간다. 또 한 분은 사람이 좋은 듯 보이지만은 뭔지 모르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에 정말 어리없이 되돌아서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 개혁주의자로서 볼 때는 또 박주민이 낫다. 또 그러면 박주민이 개혁주의자 1번 그 다음에 김부겸 의원 2번 3번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좋아하는 당대표는 누구일까요? K달리님 맞습니다. 야당이 이제 답 좋아하는- 나왔습니다. 이제 답 나왔어요. K달리님. 됐죠 이제. 네. 예. 야당이 좋아하는 야당이 당대표는 가장 좋아하는 당대표는 투표를 할까요? 예. 투표로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분 중에 야당이 좋아할 만한 당대표는 어느 분일까요? 자, 야당이 제일 좋아하는 당대표는 누구일까요? 1, 2, 3번 순서로 적어주십시오. 그 이유는 혹시 뭐라고 보시나요, 대표님? 야당이 좋아하는 이유. 야당이 좋아하는 이유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아, 보수적이다. 둘째, 자기들이 가장 보호하고 싶은 검찰 개혁을 멈출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봐요. 말 돌리는 것도 그렇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의 실적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뭘 했다. 그 자기가 스스로 지사직을 해서 뭔가 큰 건을 낼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이거는 뭐 뜨뜻미지근하고 네. 뜨거운 물에
찬물 조금 섞은 것 같이 미지근하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호님 좋아합니다. 말씀으로는 국무총리 경험을 통해 많이 위기 리더십을 강조했고 지금이 또 위기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국난을 극복하고 문재인 정권을 성공을 돕겠다. 그래서 내가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만 이제 길지 않은 임기 2년이지만 그래도 국민이 필요한 사람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생각에 어떤 한 분이 당에 들어오면서 당이 모두 쪼그라지고 조용해졌습니다. 몸조심하게 되고 슬슬 피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예를 차기 당대표가 강력한 이분이 나왔다면 나와서 한마디로 해서 검찰개혁에서 떠들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조용조용. 그리고 이 당대표 경선도 이 한 달 전 그냥 뭡니까 거의 뭐 임박해서 경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고 우면의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능력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 자, 이분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 포부는 일단 경제 입법하고 그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 입법, 권력기관 혁신 등을 통한 개혁 입법 세 가지를 촉진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검찰개혁이 들어가 있습니까? 개혁 입법 추진하겠다는 거 3번이에요. 네. 원래 지금 당대표가 들어가려면 1번 개혁 추진하겠다. 그걸 우선으로 하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경제 뭐 이래 가야지. 순위가 틀렸잖아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게 네. 있습니다. 상황을 쫓아 진퇴하라. 상황을 보고 진격하든지 퇴각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분 양자구도라고 처음부터 내내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3번 박주민 의원이 이제 같이 경선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어느 분한테 더 플러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이 경선이 당대표가 되면 7개월 하고 나서 경선을 또 합니까? 그러면? 하든지 말든지 뭐 똑같은 사람.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은 소모전이잖아요. 그렇죠. 소모전이니까 이런 소모전을 또 해야 되나? 저는 처음부터 이 나이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권을 지금 경험도 없고 당을 운영해본 경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보긴 해봐야 되지만은 7개월 가지고 무슨 당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거야. 7개월이 왜 중요한 7개월이면은 했다가 뭐 못했어도 별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7개월이 개혁할 시기예요. 대통령의 가장 힘이 들어가는 시기. 개혁할 시기인데 맞습니다. 이때만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이때 알맹이를 딱 쥐고 있다가 그냥 털털 털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갈 생각인가요? 7개월 동안 미적거리면 안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요. 이 시기 놓치면은 내년에 만약에 당대표가 바뀌어서 개혁하려고 해도 민주당은 정말 진심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선들을 많이 찍어줘야 됩니다. 선생님들. 때를 놓치면 실패한다라고 분명히 적시해놨습니다. 어떤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실패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떴을 때 이걸 빌미 삼아 다 모가지치고 날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보호하고 있고 자기와 내면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서로 간에 또 결탁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애매모호한 생각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애매모호한 사람을 뽑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지가 다치더라도 발음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개혁이 순탄하지 않고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자꾸 듭니다. 대표님의 그 중요한 7개월이 그 애매모호한 분으로 인해서 혹시 망쳐지지는 흐려집니다.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행정수도 옮긴다고 이렇게 자꾸 이 개혁의 고삐를 갖다가 낮추고 개혁의 고삐를 없애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대표라는 분이 실제로 이거 뭡니까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개혁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개혁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선생님.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이런 식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8월 7일부터 금요일, 매주 금요일 한 달간 저희 박 대표님 인상학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아직 혹시 신청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대두, 큰 머리. 큰 머리, 네, 예. 머리가 크신 분들이 있죠. 큰 바위 무슨 머리랍니까?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 큰 바위 얼굴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큰 머리, 큰 바위 얼굴이 좋다, 나쁘다. 1번 좋다, 2번 나쁘다.
예, 잠깐 쓰시는 동안 네, 광고하겠습니다. 꽃이 있는 풍경이라고 안양에 있는 꽃가게인데요. 사장님이 한 20년 동안 꽃가게를 혼자 열심히 운영하고 계시고 제가 왜 이분을 선택해서 그냥 무료 광고를 해주느냐. 이분의 마음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이 시부모를 사실은 뭐 남편은 그냥 집에 계시고 시부모를 부모 어머니 모시도록 여태까지 모시고 삽니다. 아, 이분은 고생 많으셨겠네요. 남편보다는 그 시부모 때문에 시부모한테 굉장히 잘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부모 이야기가 뭡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만큼 열심히 좋으신 분이세요. 네. 예, 혼자서 여태까지 오랫동안 꽃집을 해오셨는데, 그러니까 거의 가장이시네요. 예, 그래서 자기 개발을 또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분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혹시 꽃을 구입할 일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꽃이 있는 풍경이라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 가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자가 좀 필요합니다. 꽃이 있는 풍경. 어려운 분들 좀 도와줘야죠. 그렇죠. 저희가.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사주를 보고 이분이 정말 괜찮은 분이고 또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 혼자 열심히 사시는 맞아요. 분만은 열심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예. 그럼 큰바위 얼굴을 선호하십니까, 선생님? 선호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큰바위 얼굴 선호하십니까? 우리가 인상을 볼 때 비슷하게 보이지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네. 얼큰 싫으시다고요? 예. 작은 얼굴이 좋다고요? 머리가 크면 좋은 것입니다. 네, 인상학적으로 좋은 거죠, 대표님? 예. 머리가 크면 좋고요. 네. 뇌 함량이 많아서 좋습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네, 내 용량이 커서 좋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꽃이 있는 풍경TV님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안 보내셔도 되는데. 네, 아, 참.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아이를 놓게 되면 꼭 이런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귀한 아이를 놓게 되면 귀하게 낳은 자식을 보면 아주 힘들게 귀하게 놓은 자식. 귀하게 놓은 자식은 1번 귀하게 얻은 자식은 1번 코가 예쁘게 생겼다. 코가 네. 잘생겼다. 네. 그 다음에 광골이 좋다. 네. 광골이 좋다. 3번 눈이 매력적이다. 네. 4번 가마가 있다. 가마가 머리 가운데 있다. 머리 가운데 있다. 중앙에 있다. 네. 자, 어떤 겁니까? 귀한 자식을 얻으면 그 아이를 딱 보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옆에 자녀가 있으면 그 코인지 광골인지 눈인지 가마가 중앙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3번 눈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귀는 그쵸, 어렸을 때 사랑받았죠, 부모님한테. 귀도 좋고 광골 2번은 광골이고요. 강촌 선생님 3번 눈, 이인숙 선생님 4번 가마가 중앙에 있다. 정카라님은 귀한 자녀는 코가 잘생겼다. 우리가 귀한 자녀를 놓게 되면 머리 가운데 가마가 있습니다. 예.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 하죠. 아유, 참, 네. 꽃이 있는 풍경에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에게 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